보안 연구 문제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저는 조금은 결이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 문제를 그런 토픽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AI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AI 프라이버시랑 시큐리티 쪽.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멀티미디어 포렌식이라는 분야. 사실 이 분야가 연구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멀티미디어 포렌식이라는 분야가 있긴 한데 굉장히 특수한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영상이나 멀티미디어가 조작이 되는지 않는지 그거를 탐지하는 이제 전통적인 포렌식 기법은 이제 보통 이제 바이너리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자체만으로 콘텐츠만으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거나 조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 이제 딥페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미지 폴더 디텍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보는 다른 분야는 이제 이상탐지인데요. 이상탐지도 이제 보안 관점에서는 이제 인트루전 디텍션을 공격 쪽에 관련돼 있습니다. 자동차 보안 쪽에서도 어너멀 디텍션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딥페이크가 뭔지. 네. 그래서 딥페이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생성을 하는 건데요. 근데 특히 이제 사람 얼굴이나 이제 사람 움직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성 같은 걸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제 컴퓨터 비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AI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성 연구 쪽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챗GPT도 보고 있고, 요즘에 널프라는 새로운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디퓨전이라는 모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도 저쪽 AI 쪽에 하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생성 모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안을 하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 기술들이 이제 악용이 되는, 특히 이제 엮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정보부대하고 이제 박사, 대학원생들이랑 저 교수님들 문제가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생성 기술들이 이제 악용이 됐을 때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걸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가짜 정보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PG간이랑 PG간이 먼저 나왔을 때 정말 새롭다, 이렇게 사람과 실제 사람이랑 정말 가깝게 만들었구나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타일간 버전 2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 문제들을 점점 더 해결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퓨전 모델도 나오고 있고, 아마 2엔 버전 3, 버전 4, 버전 5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눈으로 봤을 때는 탐지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안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좋다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정보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고, 가짜 동영상을 가짜 정보를 퍼뜨리게 되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앱들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안타깝게도 음란물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국 연예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힙합의 발전과 더불어가지고 이런 악용 사례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여자 힙합뿐만 아니라 남자 유기무용인들도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 또 이런 음성까지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딥페이크 딥보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피싱 어택적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악용 사례들 굉장히 많고, 엠번방도 사실은 여러 마찬가지 거기에 딥페이크로
좋은 동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자로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딥페이크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 2017년부터 좀 계속 좀 도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딥페이크 탐지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딥페이크 가지고 연구를 하냐? 저도 이제 이렇게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학부생들이 이렇게 제 얘기를 합니다. 개고양 문제 아니냐고, 정말 간단한 문제 아니냐고, 실제랑 가짜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고양이 분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랑 가짜 이미지가 있는데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것 같이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쪽 연구를 굉장히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구가 아직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딥페이크가 뭔지 어떻게 생성하는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방법이고, 그래서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스랑 타겟을 소스 얼굴에 타겟 얼굴을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의 그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핵심 아이디어는 얼굴 A랑 얼굴 B의 그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근데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딥페이크 생성 방법이 얼굴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표현만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안을 하시려면 제일 큰 이슈가 데이터셋입니다. 자동차 보안을 연구하는 자동차 데이터셋을 구하기 예를 들어 아니면 그 시스템 공격 탐지 데이터셋을 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셋을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배치마크 데이터셋, 미제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셋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방법들, 표정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실시간으로 말까지 얼굴 움직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킹 헤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한두 장으로만 있으면 이제 내 말과 그다음에 얼굴 움직임까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관순 유관순 독립하신 분 이제 또 윤봉규 의사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이런 영상 본 것도 있고, 그것도 딥페이킹을 하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얼굴 움직임까지도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제 얼굴이랑 이제 아이디어 얼굴인데 실제 얼굴이 아니고 다 생성하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 아나운서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개고양이 문제인데 연구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문제에서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 보안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 데이터셋이 중요하는 탐지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딥페이크도 데이터셋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보안의 핵심은 이제 계속 새로운 공격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로데이 어택도 나오고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공격 방법들이 나와요. 딥페이크도 똑같습니다. 이제 거의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생성 기법들이 나오고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얼굴이나 행동까지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탐지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전에 만들었던 기법들이 새로운 딥페이크, 생성된 딥페이크 탐지를 잘 못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딥페이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델로 하나의 딥페이크만 탐지는 하면 좋은데 이제 전혀 다른 간도 나오고 디퓨전도 나오고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그래서 계속 진화해야 되는 이런 탐지 모델의 이런 점들이 있고요. 또 이거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일반 하나의 모델로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딥페이크 기법들은 뭘까?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에서 이제 하다 보면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쓰면 잘 되는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의 한계는 신뢰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정말 치명적인 한계점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이거에 관련돼서 신뢰성이라든가 법적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내용은 많은 논문에서는 이제 고화질 딥페이크에는 성능이 99%가 나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화나 그다음에 다양한 실제 데이터셋은 상당히 성능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로버스트네스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특히 이제 고화질이랑 저화질 딥페이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가 원본이 되게 큰데 이제 SNS 에 올릴 때는 카카오톡은 압축이 됩니다. 데이터 밴드위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보고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판명이 정말 어렵죠. 이미지 사이즈가 적으니까 그 안에 정보량도 적고 그리고 이제 64x64 이거는 1024x1024 같은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적거나 작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린트할 때 이럴 때는 탐지가 좀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딥러닝으로 그런 기법들도 탐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음성이라든가 또 이제 멀티모달들 그다음에 저작권 보호 이슈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탐지 쪽에 이런 연구들이 아직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화질 이런 작은 이미지들을 어떻게 탐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 굉장히 성능이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좀 봐야 될 연구 문제는 이제 좀 능동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이제 보안은 좀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격이 또 강화하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예 좀 생성 자체가 어렵게 만들다든가 아니면 아예 모니터링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들 그런 좀 능동적인 대응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딥페이크에 한정된 건 아니고 사실 이 문제들은 토핑만 바꿔도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자동차 보안이나 아니면 시스템 보안 쪽, 아니면 다른 보안 쪽에도 굉장히 토핑만 바꾸면 해결해야 될 유사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작은 이미지나 프레시가 많이 된 것들, 압축이 많이 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압축을 많이 한 이미지를 탐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흐릿한 이미지를 탐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마 이 연구의 시작점이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여러분 오셨는데 나는 굉장히 해킹에 관심이 있고 시스템 굉장히 복잡한 바이너리 분석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보안 문제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JPEG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화질이고 요거는 이제 저화질, 프레셔를 많이 된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원본인데 이걸 JPEG으로 한번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더 생산해.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원본 자체의 픽셀 값을 그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처리 기법들이랑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들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안한 점들은 이제 그 고화질 저화질 딥페이크를 탐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화질 이미지 이게 약간 저화질이긴 합니다. 이것도 고화질이고 이게 저화질인데 이 저화질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고화질과 저화질의 차를 한번 구해보자. 그다음에 그걸 이제 프리퀀스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리얼과 저화질 이미지의 리얼과 페이크의 차를 봤더니 조금은 뭔가 다른 패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딥러닝 기법으로 넣었더니 조금은 차이가 있구나라고 발견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저희가 보완한 것은 이제 지식 증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화질로 탐지 기법이 있다면 이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저화질 탐지에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지식 증류 기법의 핵심은 이제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이 스튜던트의 티처로부터 그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탐지 기법의 지식을.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법들은 요거 어떻게 보면 큰 두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이제 티처 모델이 이제 고화질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이 저화질 탐지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지식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네, 아마 지금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인데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티처 모델로부터 지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탐지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고화질 이미지랑 저화질 이미지를 동시에 넣습니다. 티처 모델은 이제 고화질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은 저화질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화질 모델에서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하고 스튜던트 모델은 이것을 저화질 모델에 탐지하는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화질 모델에서 티처가 이제 0.2, 0.8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 내용이 이제 스튜던트 모델은 0.4, 0.5 이런 판단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보완한 아이디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퀀시에서 봤을 때 고화질과 저화질의 차가 있다. 실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의 차가 존재하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로 봤을 때 그 차가 조금 더 증폭되더라. 이런 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프리퀀시에서 이제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이 리얼이랑 페이크를 봤을 때 그 차를 구한다는 거고, 근데 그 차를 이제 또 텐션을 할 경우 그 차가 증폭이 됩니다. 텐션 레이트를 줘서 하나의 로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프리퀀시 상에서는 실제와 가짜가 분간이 된다.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고화질과 저화질의 차를 보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고화질은 저화질의 차이가 있고 저화질은 이게 노프레스피터로 해서 노프리퀀시는 살아있고 이렇게 좀 날아가는 건데 그 말을 말씀하신 거 보면 노프리퀀시와 하이프리퀀시 다들을 제너레이션 시키고 그러니까 작은 소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 조금은 사실 저희가 뭐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빅베이크가 이제 압축이 됐을 때 그 필터 로패스 적용이 된 그 필터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 예, 실제랑 가짜가 이제 압축이 됐을 때는 그 패턴이 다르다는 거.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아이디어가 아마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디멘션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뭔가를 피처를 봤을 때 이제 1차원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적을 수가 있어요. 이제 2차원에 놓으면은 이제 그 차이가 좀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넓려서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로 갈 경우는 이 두 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 스페이스를 저희가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멀티뷰 어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에서 보자. 그 다음에 그 차를 하이 디멘션에서 보고 그 차이를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차가 적었던 것들이, 표시가 많이 안 났던 것들이 차원을 늘려서 그 차를 봤을 때는 패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패턴들을 이제 전달을 하자. 그래서 이걸 이제 멀티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이제 웨설스타인 디스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AI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웨설스타인 디스탄스의 좀 베리에이션, 이제 슬라이스드 웨설스타인 디스탄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멘션을 높여서 거기서 이제 높은 디멘션에서 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디멘션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미지의 유사점,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이제 볼 경우는 이렇게 로스를 만들 경우는 추가적으로 실제와 가짜, 특히 이제 저화질에 대해서는 탐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프리퀀시 차, 빅베이크의 이제 로우 패스 팩터로 친한 그런 것들의 차를 좀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하이 디멘션에서 이 차를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뭔가 있더라, 유의미하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 두 로스를 적용할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화질을 탐지를 좀 더 할 수 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래서 그 차원을 올렸을 때 그 차이가 조금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고화질과 저화질의 그 차원을 높였을 때, 그 다음에 또 코릴레이션을 저희가 보는데요. 그래서 고화질과 저화질 사이에 그 코릴레이션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되더라. 그렇게 저희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을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원을 높이고 트랜스폼을 나도 트랜스폼이라는 걸 적용을 할 경우는 차원이 낮을 때보다 이제 조금 더 차이랑 그다음에 코릴레이션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차원이 낮은 곳에는 이제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제 다 차원에서 같은 물체를 볼 수 있다. 가보자 이런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눈이 아닌 다양한 눈들, 여러 각도에서 정보량 인포메이션 네. 네. 어떤 편하게 있습니다. 정보량 네. 그래서
측면에서 다양한 디멘션에서 봤을 때 그 차를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1차원은 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 1차원으로 매표해보면 그냥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디멘션을 높일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10차원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로 비교하는 것보다 이제 벡터나 이제 늘려서 디멘션 넓혀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차라든가 이제 코릴레이션들 조금 더 표현이 잘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교수님 답변을 도와드리고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고요. 그래서 최종 모델은 이렇습니다. 가정은 이제 우리가 고화질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 저화질이 있을 때 이제 슈퍼바이즈로 이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그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저화질을 잘 탐지를 하도록 만들자. 그 대신 이제 고화질과 저화질의 그 쌍으로 학습을 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스튜던트 모델로 탐지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테스트된 이제 저화질 이미지를 만들고, 학습만 이제 고화질 이미지를 쓰고, 이제 탐지에서 이제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로는 그 압축한 그런 딥페이크 모델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들은 95, 94 조금씩 향상이 됐고, 그런 경우에 이제 8%. 아직까지도 그 어떤 종류의 딥페이크가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됐어요. 60%, 50%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의 기법들에 비해서 좀 성능을 많이 올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안한 기법으로 탐지할 경우 이제 그 성능 개선이 조금 있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저화질 이미지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되는 건지 이렇게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화질이고요. 저화질 이미지인데 저희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잘못된 것을 많이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티처랑 스튜던트랑 어떤지. 그래서 티처 모델이 제대로 찍는 부분은 이제 스튜던트 모델 제대로 찍는다.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잘 되었다. 예를 들어 이 부분 이제 코 같은 분야를 보고 부분을 보고 이제 딥페이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스튜던트 학습이 잘 됐을 경우는 이제 성능은 이제 원래 100%에 전 77%로 탐지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잘 배웠다 그러면은 딥페이크를 같은 부분에 유사한 부분에 이유로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시각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화질 부분에서 탐지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제안한 기법을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켰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또 다른 딥페이크 탐지 연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다른 기법으로 저화질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사실 작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압축이 된 것보다는 이제 이미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적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지가 작으면 훨씬 더 작으니까 육안으로 눈뜨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작을 경우는 분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작은 사이즈나 이제 작은 이미지를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작은 이미지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좀 사이즈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레벨로 키워가지고 각 브랜치마다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결과를 합쳐가지고
기본적으로 탐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잘 되고 이미지를 키우고 그다음에 여러 단계로 키워가지고 멀티 스케일로 키워서 그 각각에 대해서 탐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멀티 스케일로 좀 줌을 하자, 넓혀가지고 슈퍼레졸루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저하될 디펙트를 탐지하자. 그래서 브랜치 줌밍이랑 이제 멀티 스케일 러닝이라는 기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실제 디펙트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1인데 이거는 브랜치 줌밍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로스가 이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얼굴 이미지가 진짜 이제 가짜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실제 이미지, 실제 사람 얼굴 이미지를 갖다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이제 가짜의 차이를 보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드버사리 로스라는 파트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실제 하이 퀄리티 이미지와 이제 리얼이랑 페이크 이미지의 차를 저희가 한번 구해보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슈퍼 레졸루션 쪽에서 또 많이 쓰는 로스 중에 하나가 이제 퍼셉션 로스.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 얼굴인지 실제 이미지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건데 보통 이제 BGG를 많이 써가지고 BGG 네트워크 사용해서 퍼셉션 로스를 많이 계산하는 3가지 로스를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도메인의 얼굴 이미지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다른 도메인의 이제 다른 사람의 실제 얼굴 이미지를 가지고 차를 구했을 경우 도움이 됐다라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또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실제와 가짜가 다른 도메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오히려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셉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BGG 로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미지와 얼마나 가까운지, 퍼셉션하게 가까운지를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그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 사이즈를 좀 더 키워가지고 이제 탐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작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 단계로 저희가 한번 사이즈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늘려서 이제 실제와 가짜의 차이점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로우 퀄리티 이미지가 이 정도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리스케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큐빅 리스케일 방법도 여러 가지 바이큐빅이라는 게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슈퍼 레졸루션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이 탐지에서 나오는 답들을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탐지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아이디어는 이미지가 작으니까 한번 키워보자.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여러 단계로 한번 키워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와 가짜의 차이를 보자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멀티브 이런 걸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와 가짜의 차,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중점으로 하고요. 여기 사이즈의 크게 예. 그래서 사실은 꼭 이게 딱 컨시스턴트하게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리지널 작은 것들이 오히려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중간 이미지, 어떤 거는 조금 더 큰 이미지들이 결과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각각 다를 때 그냥 앙상블을 해보자 기법을 또 저희가 적용을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각각 그 인디비주얼하게 탐지했을 때 정확도가 어떤지를 봤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항상 크다고 잘 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악상도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사이즈 따라서도 꼭 그 이미지가 크다고 크면 이제 경향은 있었지 꼭 그렇지는 않아서 악상도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수집한 이제 와일드에서 실제 인터넷 떠도는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적용을 해가지고 탐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이제 간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컴프레션을 해서 이제 성능을 탐지를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간과 이제 로우 퀄리티 동시에 잘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딥페이크 와 이제 간으로 생성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수집을 몇천 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봤더니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아마 69%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그 기존의 기법들은 50%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향상을 시켰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돌렸는데 이제 성능이 50%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랜덤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이긴 합니다. 실제로 많은 딥페이크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은 성능이 좋진 않다는 거. 어떻게든 60%, 70%에 가서 계속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또 모델이 보고 이걸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 저희가 조금은 시각화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이제 작은 사이즈의 딥페이크를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실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엔지니어링을 좀 한 거죠. 사이즈를 키워보고, 그 다음에 양상들도 좀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 얼굴 이미지들도 좀 학습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좀 잘 해서 이제 탐지 성능을 좀 높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냥 좀 슬라이드보다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저도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오너를 이제 자기 광고에 쓰는 겁니다. 중국 회사가 무단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쓰고 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중국 광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얼굴도 어딘가 지금 떠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회사 광고에 출연하지 않은 누군가 내 얼굴을 훔친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이나 초상권 이슈인데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런 기법들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있고 탐지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면 이런 이슈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잖아요. 또 윤리적인 이슈들도 있고 또 기술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디퓨전이라는 기법들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 모델, 초거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퓨전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교황님이 사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생성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로 악용 사례들이 많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딥페이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이슈들을 또 이제 탐지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또 새롭게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저작권도 문제가 됐고 이제 유포를 어떻게 차단할 건지 법적인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 내용이면 기술적인 이슈 외에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악용되는 사례들 이제 성인물을 만드는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또 다양하게 이제 광고 등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무빙 타겟입니다. 딥페이크는 항상 계속 진화되고 있고 악용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유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들을 넣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이제 보안의 핵심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박사 논문을 쓰시는데 박사 논문을 쓰시는데 이제 연구 탑픽 중에 하나 이제 보안으로서 핵심을 적극적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좀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그래서 지금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쪽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보안에서 탐지를 잘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셋을 만들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생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성이 좀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탐지를 잘해야 되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탐지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회 쪽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둘다 좀 저희가 데이터셋을 조금 더 만들어도 봤고 생성 또 수집도 하고 저희산도 딥페이크를 만드는 원래 어려운 하는데 적자 서버가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SNS 계정에 사진 올릴 때 쓰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페이스북 계정에서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올린 사람이 제가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작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이제 SNS인 것 같아요. 카톡에서도 압축이 되고 SNS에서도 자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하고 SNS가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이 실제 SNS에서 작은 것들을 작은 이미지를 수집을 해봤냐 저희가 몇 개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SNS, 페이스북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해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DFDC라는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메타 페이스북이랑 구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데이터셋 챌린지를 만들게 됐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조금은 이제 관심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문제를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딥페이크 연구를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조금 미국 교수님들이랑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저희가 되게 많이 체계적으로 많이 수집을 하고 많이 유튜브로 되죠.
도시의 분위기인데 바다 쪽에 시리아라든지 뭐 이쪽에 근무한다 하면서 연락을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도 그렇지 않을까? 얘기 듣기로는 이거 페이스북 친구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실제와 같은 가짜 프로파일 링크드인 그런 쪽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근데 그런 쪽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쪽으로는 충분히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발 같은 데서 예. 이상 무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포렌식 전문가시니까 이장님이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문제긴 합니다. 뭐 디페이크는 탐지라고 99%라고 얘기했다, 아니면 뭐 70%라고 얘기했다. 이런 딥러닝의 문제는 이제 이유를 설명을 잘 안 하고 결과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교수께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공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 좀 많이 접목이 돼가지고 왜 이게 99% 이제 70%잘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실 블랙박스가 99%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믿어야 되냐? 55%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이 정말로 문제긴 한데 그래서 현장에 계신 이제 경찰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뭐 툴로서 정보로서 고민을 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이거 법적 증언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확실한 증거를 찾는데 이제 도움을 서포트는 줄 수 있는 그냥 사이드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법적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제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페이크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게 확인 나는 포렌식 증거로서 이제 디페이크를 만들었다 이걸 찾아내요. 이걸 나서 증거는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쓰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기술을 기기해서 디페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이쪽으로 그래서 정말 만든 방법이 하나의 요소가 되고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추적해가지고 다양한 포렌식 기법들과 합쳐져야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죠. SNS에서 딥페이크인가는 트위터에서 부탁을 하는 거 내 서비스에서 이상한 건 내가 잘라내겠다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앞에 두개 보여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디페이크가 된 영상하고 아닌 영상의 어떤 신호적인 차이 프리퀀스에서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디페이크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일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규정 지랄할 때 지금 거는 신호적인 특징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그 논문들이 나온 게 이제 간에서는 이제 신호적인 실제와 간 이미지는 신호적인 프리퀀스 차이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에서는 뚜렷하게 그런 정보들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오히려 딥페이크들은 그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호적인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제안한 방법은 그것만 또 플러스를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 디퓨전 모델을 또 보면은 또 나름대로 신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논문이 지금 나온 것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디퓨전도 프리퀀시 차이가 조금은 다르다. 간이랑 그다음에 실제랑 좀 다르다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준비가 좀 어렵다. 네,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혹시 몰라요. 이름 알겠습니다. 저기 학생분 한번 쳐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딥페이크를 잘 모르는데 보통 네. 딥페이크라는 걸 접했을 때는 보통 영상 매체가 되게 많던데요. 예. 오늘 설명해 주신 거는 단일 프레임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단일 프레임만 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딥페이크냐 아니냐를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연속된 프레임을 보고 이게 진짜냐 딥페이크냐를 한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그래서 보통 이거를 실생활에 비디오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비디오는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비디오는 이제 프레임 이미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디오 기반 탐지도 이제 각 이미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 100개의 프레임이 있다. 그럼 각 프레임마다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탐지를 하고 그 중에서 보통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70개 이상 가짜라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의 확률이 높겠다. 계산을.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미지만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비디오도 똑같은 이미지를 탐지를 해야지 이제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적용해봤습니다. 프레임과 프레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보다 조금 더 성능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이제 공간적이랑 시간적 정보 연속성을 좀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비디오 이 기법보다 좀 더 성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이제 공간적인 스페이쇼 템포랄 그런 정보를 좀 더 활용하면 이제 코릴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다른 연구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 매체들은 어느 장면을 보면 사실 배우가 연기한 게 아니라 그 장면 전체가 다 CG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CG도 아니라 진짜 같은 적이 많았었는데 어벤져스의 특정 장면이 아예 전부가 CG였다. 사람 보기에는 전혀 CG 같지도 않은 진짜 같았는데 딥페이크 기술보다 CG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연구가 있는지 혹은 그런 영상을 딥페이크를 판단하는 기술을 썼을 때 결과가 어떨지 좀 또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CG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생성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CG 기법이나 생성 앞으로 퓨처로 나올 생성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 걸 적용하면 성능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언신 데이터가 있어서 학습을 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그걸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로버스트한 방법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그 새로운 CG 기법이 학습된 데이터와 어떤 유사하다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기법이라면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CG 기법 예를 들어 NVIDIA에서 새로운 인페인팅 기법이나 생성 기법이 나왔다. 그런 것들을 로 만든 것들이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냐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학습 데이터에 한정이 돼서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일반화하시는 것들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 빅데이터에서 보다는 보면 단순히 영상만 있거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음성 같은 것도 합성돼서 빅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들 디텍션을 할 때 이미지만 보거나 영상만 음성만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달 네. 디텍션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 혹시 이미지 보고 예, 그래서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마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될 파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미지 기반으로 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음성 쪽은 정말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됐고 탐지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악용될 사례들은 많기 때문에 음성도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랑 비교를 보고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로 볼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탐지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좀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너무 다른 거 제가 답변을 다 했나요? 예, 그래서 저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음성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음성 좀 하자 그러니까 다들 비전만 하려고 일단은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취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저희 연구실로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친구만 해드려요. 네. 그리고 현업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은 컴퓨터 비전 쪽에 직장이 많으니까 대부분 인공지능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비전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성균관대학에서 교수를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학과에 사실 음성 교수님이 필요해가지고 인공지능 공부를 했는데 10분이 다 비전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고 비전이 눈에 보이고 쉬워 보이고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비전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직장도 또 한국에서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음성은 한국에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오션이죠. 비전은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 다음에 아마존, 해외에서는 아마존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학생분들은 경쟁이 심한 것을 많이 보시고 음성 쪽이 오히려 연구가 많이 안 되고 논문 쓰기도 오히려 쉽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분도 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학생분들이 안 하시려고 했지만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좀 새로운 질문이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테스트 데이터를 다 가짜로 주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가짜가 아니다라고 확률이 좀 낮아야 됩니다. 네. 그런 실험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실제랑 가짜 둘 다 넣어가지고 판단하는데 근데 가짜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보고
결과를 조금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결과가 확실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상태가 점점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시긴 한데 아마 이거는 문제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한 4, 5년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볼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활용 분야는 굉장히 넓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연예계 쪽에서도 이쪽에 생성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기능만 봤을 때는 역기능을 봤을 때도 굉장히 악용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망은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망은 수요는 계속 있고 이제 탐지도 해야 될 필요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인터넷상에 페이크 있을까? 진정한 예. 영상 이미지나 찾아볼 수 있게 예. 그러니까요. 세상이 무감각해질 수 너무나 이게 인간이 발달해서 다 가짜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로 글을 쓴 거를 정말 판별을 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고민이네요. 어떤 국회 같은 데서는 그냥 쓰는 걸 허용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자기가 쓰지 않고 가짜더라도 이거를 네. 그런 사회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디폴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면 혹시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을 이렇게 네. 저희가 계속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을 주겠어. 저희가 저희는 시간을 사실 살짝 지나가고요.